상급지, 학군지 위주로 전세 대란이 도래하였습니다. 현재 비싼 매매 가격을 높아진 전세 가격이 밀어올릴까요? 후행해서 그렇게 밀어 올리게 되겠죠. 네.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에 현재 왜 전세가 일단은 낮았냐면요. 낮다가 높으니까 이제 전세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2020년 9월경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이 임대차법이 개정이 됐잖아요. 그러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났거든요. 그러고 돌아가는 2년차 이후로는 전세 폭락이 왔었습니다. 그래서 폭등이 있었으니까 폭락이 있고 또 폭락이 있으니까 자연적 회복에 들어오는 시점이거든요. 근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시장을 대부분은 부산만 보시지만 저는 서울과 뭐 전국을 같이 보면서 부산을 보거든요. 서울은 이미 전세 대란이 시작됐고요. 그 다음에 공급이 부족했던 이제 울산이라든지 경남 창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미 부산보다 전세가가 높습니다. 그래서 부산이 사실은 전세가 낮은 구간이 좀 오래 지속됐던 거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이에요. 그리고 제자리를 찾다가 공급이 없잖아요, 부산이. 그러면 전세가 좀 더 올라갈 겁니다. 그럼 전세가 올라가다 보면 집을 살까 말까 망설이던 수요가 이제 돈 더 보태면 내가 매매를 할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매매가를 밀어 올리게 되겠죠. 이거는 항상 한 10년에서 15년 사이클로 보면 항상 이런 주기가 있어 왔었습니다. 근데 우리가 3년을 보고 5년을 짧게 보다 보니까 그냥 전세가가 폭등하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. 그래서 저는 부산이 적정하게는 60%, 65%, 많게는 70%대까지도 전세가율이 다시 좀 높아질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. 차근차근 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2025년 청약시장 분석을 부탁드립니다. 델롬델.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은 비싸더라도 뭐 미분양이 날 수는 있지만 차근차근 소화가 될 것 같고요.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아파트들은 아마 미분양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.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의 이제 청약시장은 해수 중에서도 남천 서밋 저는 아마 관심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제송동에 있는 웨이브시티, 르엘. 예. 그 다음은 이제 사모가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이구역 이런 쪽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. 이게 고분양가가 예정이단 말이죠. 그러면 결국에 그 인근의 기축 아파트에 또 한 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. 예,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중고가, 중가 정도 시장에서는 에코델타 시티가 있어요. 그래서 젊은 분들은 에코델타 시티와 함께 이제 명지 국제신도시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2025년 부산 내 집 마련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? 질문이 너무 좋아서 왜 질문이 좋다 하냐면 일반인들은 그냥 부산 언제 사야 돼요?잖아요. 사실은 근데 급지별로 다르거든요. 더 정확히는 가격 분위별로 좀 달라요. 그래서 부산에서는 8억대 이상 군 있죠. 8억에서 뭐 10억 이상 그 군은 저는 지금이라도 좀 사는 게 맞다. 그 외의 변수를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이 A급지나 1분위 군 아파트는 1분위 군 아파트들은 지금부터 좀 봐야 되지 더 이상 안 빠지고 있습니다. 저희는 실무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매물을 직접적으로 보거든요. 그러면 가격을 1,000만 원도 안 낮춰주려고 합니다. 대표적인 게 남천더샵, 센텀파크, 사직롯데 이런 데는 저희가 매수자분이 있어도 1,000만 원만 좀 깎아주세요 하는데도 안 깎이고 있는 실정이에요. 저층 말고 중고층 기준으로요. 그 다음에 이제 한 1분위가 오르는 거를 보고 뭐 1급지가 오르는 거 보고 2급지는 오히려 좀 쉽습니다. 1급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다가 들어가도 되고요. 또 3분위 하면 이제 4억에서 6억대 6억에서 8억대는 8억 이상군이 오르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6억에서 8억대는 오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면 되고 4억에서 6억대는 6억에서 8억대가 오르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. 이렇게 봐집니다. 근데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면 어차피 내가 2년에서 5년 정도는 깔고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저는 지금같이 불경기 때 가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. 근데 나는 그냥 100% 투자다. 그러면 좀 움직임을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게 좀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언제쯤 중하급지 부동산 시장 거래도 안정되는 시기가 올지 고 대장님의 생각은요? 일단 그거를 예측한다면 뭐 신의 영역일 거고 저희가 예측하는 거는 뭐냐면 그 과거의 시장을 보면서 좀 유추해 보는 거겠죠.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
부동산에 엄청난 규제가 많았었거든요. 마치 문재인 정부처럼.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었고요.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언제가 좀 저점이었냐면 임기 마지막인 부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2008년에 이제 임기 들어와서 이명박 정부가 2008, 2009년, 2010년, 11년, 12년 해서 12년도에 규제가 대폭 풀렸어요. 그리고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내 집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뭐 이런 것들이 막 대폭 풀린 게 그 시점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을 때 막 그때는 정치 공약이 서로 막 그 풀어줄 것처럼 하는데 그거 다 믿으면 안 된다. 옛날에 이명박 정부도 그랬다. 그래 보면 지금 또 규제를 다 풀지는 않았잖아요. 그래서 원래라면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정도는 더 있어야 좀 본격적인 규제를 풀어주는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, 근데 또 탄핵이 이번에 있으면서 뭐 이거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대선철이 오히려 좀 빨리 다가오게 되잖아요. 그러면 지난 정부의 뭐 실패라면 정권 교체가 일어났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정책 때문이라고 보거든요.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탄핵 때문에 어수선하지만 다시 조기 대선이 빨리 치러진다면 규제를 푸는 시간이 조금 더 빨리 될 것 같고, 그래서 예상은 할 수가 없지만 제가 봤을 때 본격적인 상승은 한 26, 27년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투자자들은 그때쯤 많이 움직일 것 같고, 내 집 마련을 하는 수요는 어차피 내가 2년에서 5년은 실거주할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지금 규제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. 투자자들은 취득세 규제, 그다음에 종부세 규제, 그다음에 대출 규제. 그런데 실거주자들은 이런 규제에서 조금 제한이 덜 받는단 말이죠.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막 움직이는 시기예요. 그래서 지금 한 1년까지 25년, 26년은 이런 실수요에 의한 장이 될 것 같고, 26에서 27년이 될 때는 규제가 좀 풀리면서 투자자의 유입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무주택자분들은요, 우선 정책자금, 그러니까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라든지 뭐 이런 정책자금을 이용해서 최대한 좋은 집을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주택자 분들은 2주택 전략으로 가는 것도 좋고 1주택을 처분하면서 2주택을 가는 것도 좋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주의점이 뭐가 있냐면, 내 집이 팔려야 상급지로 갈 수 있다 하잖아요. 근데 내 집이 팔릴 때쯤이면 이미 내가 쳐다보고 있는 집은 내 집보다 좋은 집이거든요. 급지가 좋은 데예요. 그래서 내 집이 팔릴 때쯤 되면 이미 내가 쳐다보고 있는 그 더 상급지는 들어가기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상급지에 갭으로 먼저 사놓는다든지 분양권을 사놓는다든지 이런 2주택 전략을 좀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2주택자 분들은 이제 하나를 팔아야 2주택이 되잖아요. 저는 여기서는 뭐라 하냐면 2보 전지를 위한 1보 후퇴라고 부르거든요. 그래서 내가 들고 있는 집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전체적으로 눌림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뭐 2, 3천만 원 손해 보더라도 저기서 5, 6천만 원 이득 보자라는 멘탈 관리를 하셔가지고 하나를 좀 과감하게 파시고 더 좋은 집을 마련하시는 게 자산 증식에는 훨씬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.